나으리, 보름째 쌀 구경을 못했습니다. 나라에서 주는 환곡은 대체 언제 나옵니까? 이미 자네 이름 옆에 도장이 찍혀 있질 않나? 어디서 두 번이나 받아먹으려 들어? 썩 물러나게! 장부에는 박 씨가 쌀세마를 받아간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집에서 발견된 것은 텅 빈 쌀항아리뿐이었습니다. 누군가 그녀의 도장을 위조해 쌀을 빼돌린 겁니다. 남편을 잃고 홀로 아이를 키우던 과부 박 씨. 수일째 연기 한 번 피우지 못한 부엌대기에는 거미줄만 무성했습니다. 품 안의 자식은 배고픔에 지쳐 울 기력조차 잃어갔죠. 끝내 그녀는 자식의 목을 졸랐습니다. 거칠게 숨을 몰아쉬는 소리, 어두운 방 안에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그리고 자신 또한 뒤를 따랐습니다. 흥미를 느끼신다면 구독, 좋아요. 자, 이제 조선 출법정 시작합니다. 때는 1794년 정조 18년, 사상 초유의 갑인년 대기근이 호남과 기호를 덮쳤습니다. 성군이라 불린 정조는 굶주린 백성을 위해 막대한 양의 진율미와 함께 즉시 쌀을 풀고 아이들을 구하라는 어명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왕의 자비가 닿지 못한 그곳에서 한 어머니는 자식의 목을 졸랐습니다. 관아의 장부에는 그녀가 구제 대상으로 버젓이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쌀과 옷이 지급되었다고 기록된 그날, 그녀는 왜 아이의 목을 졸라야 했을까요? 검사관은 증언을 통해 마을 사람들의 미필적 고의를 확인합니다. 그 집 담장 너머로 애 우는 소리가 끊긴 지 사흘이나 됐었죠. 다들 알았어요. 아, 저 집 이제 곧 사달이 나겠구나. 검사관이 의아해하며 묻습니다. 그런데 왜 아무도 관아에 알리거나 밥 한 그릇이라도 나눠주지 않았는가? 괜히 엮였다가 그 집이 불길한 집이라고 소문이라도 나면 우리 애들 혼길 막힌다고 이장이 입단속을 시켰거든요. 마을 사람들의 침묵은 권력자의 부패를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이었습니다. 이장은 박 씨가 굶어 죽어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의 구역에서 아사자가 나오면 평가가 깎일까봐 강제로 입을 막았던 겁니다. 그렇게 굶주림이 극에 달할 때까지 관아의 손길은 단 한 번도 닿지 않았고 방 안의 쌀자루에는 모래와 겨만 가득했습니다. 박 씨에게 갔어야 할 쌀은 대체 어디로 갔을까요? 검사관은 지역 현감의 사가 기록을 추적했습니다. 겉보기엔 완벽한 황곡대장을 정밀 분석한 결과 당시 마을의 이정과 관아 서리의 기록에서 소름 끼치는 세 가지 증거를 확인합니다. 증거일 존재하지 않는 도장 위조의 흔적. 박 씨의 이름 옆에 찍힌 도장은 다른 수혜자들의 도장보다 유독 선명하고 번짐이 없습니다. 보통 가난한 백성들의 도장은 나무를 대충 깎아 만들어 결이 거칠고 마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박 씨의 도장은 관아 서리들이 사용하는 공무용 황동인 예 규격과 일치합니다. 즉, 박 씨가 찍은 게 아니라 서리가 자기 책상 위에 있던 도장으로 찍어 누른 가짜라는 뜻입니다. 증거 2. 이중장부에 발견 사라진 쌀의 행방. 조정에 보고하기 위한 공식 장부와 고을 현감의 비밀 금고에서 나온 사적 치부책. 두 장의 장부를 나란히 붙여서 확인한 바 공식 장부. 10월 15일 과부 박 씨에게 쌀 서말 지급 완료. 사적 치부책. 10월 15일 상인 김 씨에게 쌀 50성 매도. 대금은 은으로 수령. 박 씨 같은 위기 가구 수십 명의 쌀을 모아 통째로 시장에 팔아치운 정황입니다. 그녀가 굶어 죽어가던 그날, 그녀의 몫이었던 쌀은 현감의 뒷주머니에서 번쩍이는 은계로 변해 있었습니다. 증거 3. 마지막 절규, 피로 쓴 가계부. 박 씨의 시신 옆에는 낡은 헝겊 조각이 놓여 있었습니다. 박 씨가 자식을 죽이기 직전 손가락을 깨물어 낡은 옷감에 남긴 기록입니다. 10월 15일 관아에 갔으나 매 맞고 쫓겨났다. 아이가 흙을 씹고 있다. 10월 20일 나라의 쌀은 대체 어디에 있는가? 박 씨가 쌀을 받았다는 날짜는 10월 15일. 호남 지역 관아의 황곡 장부에는 박 씨의 이름 옆에 수령 확인을 뜻하는 붉은 인등이 찍혀 있습니다. 장부상으론 구제 완료. 하지만 그날 박 씨는 피눈물을 흘리며 관아 문전에서 몽둥이질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몸을 이끌고 쥐고 온 쌀 한 자루. 그러나 그건 그녀가 자신의 아이를 살해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박 씨와 같은 과부들에게 배정된 진율미는 장부상으로는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관아의 실제 출납 기록에는 쌀 대신 동전이 오고 갔습니다. 굶주린 백성에게 줄 쌀을 상인들에게 팔아치우고 관아 서리들은 그 차익으로 돈놀이를 했습니다. 정작 그 쌀이 흘러들어간 곳은 따로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박 씨가 굶어 죽던 그 주 현감의 집에서는 화려한 연회가 열렸습니다. 연회에 쓰인 술과 떡은 모두 진율미로 위장된 백성들의 생명줄이었습니다. 박 씨가 관아 문턱을 넘지 못한 이유는 그녀가 게을러서가 아니었습니다. 증명하라는 차가운 행정과 내 알 바 아니다라는 이웃의 외면, 그리고 내 배만 채우면 된다는 탐욕이 그녀를 벼랑 끝으로 밀어버린 정황. 마침내 암행어사가 들이닥친 관아 추국장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돕니다. 사또 주상전하께서 자율전칙을 반포하시며 단 한 명의 아이도 굶겨 죽이지 말라 하셨거늘 박 씨의 아이는 왜 흙을 씹다 죽었단 말인가? 어사나으리, 소인은 법대로 했습니다. 장부를 보십시오. 박 씨가 쌀을 가져갔다고 분명히 적혀 있지 않습니까? 그 여자가 미쳐서 아이를 죽인 걸 제게 물으시면 암행어사는 현감의 뺨에 장부를 던지며 언성을 높입니다. 그리고 여기 박 씨의 이름 옆에 찍힌 이 도장 참으로 기이하다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백성이 자기 집 안방보다 자주 드나들어야 할 관아 장부에 어찌 주인도 모르는 도장이 찍혀 있단 말인가? 혹시 이 장부에 찍힌 도장 사또의 방 밑에 숨겨둔 위조 도장 아니오? 전 절대로 그런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라법대로 장부에 지급이라 적었고 인장이 찍혔으면 끝난 일이라 그 여자가 쌀을 받아다 노름을 했는지 아니면 팔아먹고 자식을 죽였는지 제가 어찌 안단 말입니까? 나라가 망해가는 판국에 그까짓 과부 하나 굶은 게 무슨 대수라고. 저는 할 일을 다 했습니다. 수사관은 박 씨가 피로 쓴 헝겊 조각을 현감의 얼굴 앞에 던집니다. 할 일을 다 하셨다? 그럼 이 헝겊은 무엇이오? 사또께서 연회를 베풀어 기름진 고기를 씹던 그 씨가 이 여인은 관아 문턱에서 몽둥이질을 당하며 피로 이 글을 남겼소이다. 나라의 쌀은 어디에 있는가? 사또의 창고에 쌓인 은괴가 바로 이 여인의 목숨값 아닌가? 이건 모함입니다. 천한 것에 낙서 따위가 무슨 증거가 된다고. 이 장부에 적힌 10월 15일 박 씨에게 지급된 쌀 서말, 이 쌀의 행방을 묻는 게 아니오. 그날 박 씨가 관아 마당에서 매를 맞고 쫓겨날 때 사또는 무엇을 하고 있었냐고 묻는 것이오. 10월 15일 관아의 장부에는 쌀 서말이 박 씨의 손에 쥐어졌다고 되어 있는데 불과 닷새 뒤인 10월 20일 쌀 서말을 받은 집에서 닷새 만에 사건이 터진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은 해보았소. 그건 15일의 지급은 거짓이었고 20일의 죽음만이 진실이었기 때문이오. 쌀은 창고에서 썩어가는데 백성은 길에서 죽어나가고 당신이 바로 전하의 개혁을 가로막는 조선의 극악무도한 탐관오리라 아니할 수 있겠소. 이때 마을 어귀에 몰려든 사람들은 커다란 종이 한 장을 읽고 있었습니다. 붉은 글씨로 쓰인 경문. 하늘이 벌을 내린 것이 아니라 관이 백성을 죽였다. 관아의 국가는 넘쳐나는데 백성의 솥은 식어버렸다. 나라의 국가는 비었으되 사또의 창고는 넘치고 백성의 뼈는 마르되 관리의 배는 기름지다. 나라의 진율미는 사또의 기생 놀이개가 되었고 힘없는 과부는 자식을 죽인 살인귀가 되었다. 보라, 박 씨의 손에 묻은 피는 자식의 피가 아니라 고열을 쥐어짜는 탕관 오리들의 칼날에 벤 서러움이다. 오늘 박 씨가 죽었다면 내일은 우리 차례다. 죽은 자는 말이 없으나 살아남은 우리는 침묵하지 않으리라. 포교들이 급히 달려와 종이를 뜯어냈지만 벽선은 하룻밤 사이에 온 고을로 퍼져나갔습니다. 굶주린 어머니의 살인은 왕의 개혁 의지가 지방 관리들의 부패라는 벽에 부딪혀 꺾인 비극적 사건입니다. 정조의 명령을 중간에서 가로챈 시스템의 부패가 박 씨를 죽인 것이었습니다. 현장의 장부가 거짓을 말하고 이웃이 침묵한다면 복지 사각지대의 제2의 박 씨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정조의 최종 판결문은 차가웠습니다. 현감은 관리 소홀로 파직되는 데 그쳤고 박 씨는 영원히 자식을 죽인 죄인으로 남았습니다. 시민록 142호. 엄밀히 이 기록은 200년 전의 범죄 보고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시스템은 지금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라고 묻는 정조시대가 우리에게 보낸 엄중한 경고장입니다. 오늘의 추리가 흥미로우셨다면 가장 소름 돋았던 순간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역사의 기록을 들고 돌아오겠습니다.